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두 번째 토론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전세 대출이 안 나와서 세입자들이 신축 아파트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파트를 새롭게 지었는데 그림의 떡이 돼버리는 거죠. 선의의 피해자가 결국에는 세입자들이 받더라. 과연 우리가 대출을 조금이라도 이제 풀게 되면, 금융을 완화하게 되면 이게 자칫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시 주택 시장을 자극하게 되고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럼 또 계속 이제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가계 대출이라든지 부동산 대출 이거는 좀 일관되게 좀 엄격하게 가야겠다. 이재명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민대 토론회에 이어 제2차 답정너 국민대 토론회입니다. 어제도 국무총리가 대통령과 부총리에 이어 세금을 올리기 위한 증세 출정식을 벌였는데 마치 판결문을 인쇄한 후에 변론을 듣는 인민재판과 같았습니다. 왜 이런 토론회로 세금을 낭비합니까? 자, 세제 개편안에 이 윤곽을 이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어요. 핵심은 이제 양도세 실거주 공제를 10억대로 제한하는 걸 골자로 하는 1주택자 장특공제제도 전면 개편이고, 또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고가주택일수록 세금을 더 매긴다, 이런 내용인데, 대표님은 세제 개편안 내용 윤곽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전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안타깝다. 여러 가지 전문가들마다 자기들의 이제 집값 전, 특히 세제 개편안의 모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지난 취재 기자 시절 노무현 정부 때부터 보유세는 높이자, 대신에 거래세는 낮추는 이제 선진국형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또 다수의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보유를 하잖아요, 집을. 그러면 종부세와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거래를 하게 될 때는 취등록세와 그리고 팔 때 내는 양도세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만 놓고 보면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 수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거래세까지 취등록세와 양도세까지 합치면 우리나라의 집 관련 세금을 이길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누이 말하는 게 보유세는 높이자. 왜냐하면 요즘에 강남이라든가 뭐 성수동이라든가 용산 살기 좋고 집값 소유에 대한, 이제 보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론까지 한다면 어느 정도 누리고 있으니까요. 대신에 취등록세라든가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의 현실화라든가 이런 걸 좀 낮춰줘야 거래도 활성화가 되고 집값이 이제 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부터도 보유세도 높이고 양도세도 또 거래세도 또 높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가두리를 했는데 그때도 실패했죠. 왜냐하면 쪼이면 쪼일수록 집값은 더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됐고요. 다음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은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그때도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 현실화하고 공정가액 비율 뭐 100%로 간다라고 했는데, 이쪽 거래세, 취등록세까지 무슨 싱가포르 수준까지 올린다고 해서 양쪽을 또 다 올리니까 집값은 또 올라가게 되고, 결국 집값은 못 잡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OECD가 보유세 높이되 이 양도세라든가 취등록세를 좀 현실화를 하자라는 조언도 왔고, 실은 청와대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나온 윤곽을 보니까 이번에도 역시 보유세도 높이고 양도세도 강화하는 건데요. 현재까지 나온 부분을 말씀드리게 되면, 먼저 보유세 부분은 아마 이제 공정가액 비율을 거의 100%까지 최대 맞추게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이것은 시행령으로 바로 추진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어쩌면 실거주라 할지라도 초고가 주택, 그게 30억일지 50억일지는 모르겠지만 똘똘한 한 채 실거주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종부세를 상당 부분 강화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이것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아마 당국도 많이 고민이 있을 겁니다. 실거주 1주택을 건드린다는 건 부담이 되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양도세 부분, 저는 대토론회에서도 취등록세 부분을 좀 뭐 완화하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반영될 줄 알았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은 없고,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보유 10년, 거주 10년을 하게 되면은 최대 80%까지 상한선 없이 공제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번에 거의 확정된 건 뭐냐면 보유 10년은 빼는 것 같아요. 거주 10년만 놓고 봐서 아마도 이제 공제율 자체도 80%가 아니라 40%. 그리고 이제 상한선이 앵커가 이야기한 대로 10억까지 좀 정해놓는 이런 방식이 되고 있어서 이번에도 역시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올리는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집값 잡으면은 뭐 좋겠지만 또 이건 어쨌든 정권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역효과도 분명히 이제 나올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대비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 있는 분들은 집 있는 대로 괴롭고요. 집 사려는 분은 또 대출 받을 길이 막혀서 괴롭고요.
전월세 사시는 분들은 이 전월세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다음 이사 갈 집 찾는 것도 어렵다는 목소리 늘고 있습니다. 현장 목소리 저희 들어봤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이미 서울의 주요 의제예요. 그리고 저는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대출을 선착순으로 한다는 것도 되게 어이가 없고요. 제가 무슨 갭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실입주 하는 사람이잖아요. 의식주 중에 지금 줄을 갖다가 좀 막겠다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부자들만 현금으로 집 사라는 건데. 요즘에 전세값도 너무 비싸고 월세도 올라가가지고 지금 조합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뭐 진짜 자체를 뭐 이제 써야 되나 고민하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불과 지난달에 상승 압력을 나름대로 잘 막아왔다라고 자평을 했습니다만 통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 가장 집값이 많이 올랐다던 문재인 정부 때를 이미 지금 넘어선 매매가 누적 변동을 보이고 있고요. 다음이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총선 2년 앞둔 민주당 의원들이 한숨을 푹푹 내쉬고 있답니다. 이번 대책에도 민심 악화되면 더는 청와대 편에 서기 어렵다. 토론회까지 했지만 역시 답이 없더라. 확고한 대통령 생각이 잘못된 것 같아 걱정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로서? 뭐 제가 정치적인 부분까지는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 일단 가장 큰 현재 국민들의 뭐 고충은 전월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집값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정부의 정책이 급등하지도 급락하지도 않은 채 대출을 죄서 거래가 절벽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집값이 좀 미미하게 이제 높은 채로 움직이지 않는 이런 상황을 이제 추구하게 되는데 매매 시장은 이렇게 버틸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큰 문제가 전월세 시장입니다. 예. 이게 모두 지금 똘똘한 한 채로 구성되게 되고 서울과 수도권, 특히 서울에는 지금 공급이 나올 생각이 없거든요. 올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초유의 공급 부족 사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전월세 부족 사태에 대한 해법도 이번에 제시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유세 올리잖아요. 고스란히 다 세입자한테 전가된다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김희정 의원이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런 증세 카드를 통해서 매물이 나오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되나요? 아니라는 게 드러났는데도 증세 카드를 꺼내는 거는 결국 국민 괴롭힘 받게 되지 않습니다. 특히 저 회의를 주재했던 한성숙 국무총리 부동산 때문에 총리 안 된다고 국민들 지탄을 받았고 구윤철 총리나 이어건 금융위원장 한 채 가지고 있으면서 살지도 않고 단물 빨아먹고 가놓고서 이제 한 채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 내라고 하는 정책을 하겠다고요?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을 내세워서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